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양시라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오직 진실과 자유를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분들의 용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오늘도 만석이었습니다. 모란봉 악단 공연, 저는 무대 뒤 분장실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32세, 리설주의 친동생, 백두혈통의 인척, 평양에서 가장 부러움받는 위치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화장,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설의 동무 10분 남았습니다. 무대 감독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요즘 이것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장면이 보여 미영이가 끌려가던 모습이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3,0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광의 조국이여.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높고 맑은 목소리. 리설주 언니와 똑같은 음색이었습니다. 백두의 혈통이여 만세. VIP석에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영부인 리설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의 경고를 알았습니다. 조심해. 실수하지 마. 너도 특권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어. 공연이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설이 동무. 당 간부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부인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가면들이 벗겨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언니 리설주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혼자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설이야. 고마워요. 리설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이야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서 너를 견제하고 있어. 내가 너무 인기 있다고. 저는 그냥 노래만. 알아. 하지만 여기선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미영이 일 이후로. 미영. 3개월 전까지 저와 함께 무대에 섰던 동료였습니다. 언니 미영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나아. 처형된 거예요? 리설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상 문제래. 나만 노래를 불렀다고. 그냥 연습실에서 혼자. 여기선 그것도 죄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이야,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못 지켜줘. 알겠어요, 언니. 리설주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언니 이건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이거면 상당한 돈이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 리설주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어. 내가 위험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특권층 주거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란봉 악단 리설의 오늘도 열창.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가짜야. 진짜 나는 여기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리설의 동무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보이부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이부. 왜 날 부를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영이처럼 끌려가는 건가?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 도망가야 해. 다음 날 아침 보이부 청사로 갔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건물이었습니다. 리설의 동무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철제 책상, 녹음기.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부 조사관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설의 동무 3개월 전 김미영과 친했습니까? 미영이 이야기를 하네. 네, 동료였습니다. 그 동무가 나만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말입니까? 네.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나만 대중가요였습니다. 이 녹음은 3개월 전 연습실에서 녹음된 겁니다. 김미영 동무와 리설의 동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설의 동무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연습실에 늦게 도착했나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설의 동무는 영부인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다음엔 특권도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거의 걸릴 뻔했어. 복도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보이부 요원 복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저는 최민혁입니다. 보이부 요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민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사관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계속 감시할 겁니다. 왜 제게 이런 말을? 김미영 동무를 제가 체포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리설의 동무를 지켜달라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이가. 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 합니다. 왜요? 당신도 위험해지는데. 저도 이 체제가 싫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최민혁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탈북을 고민하신다면 연락하십시오. 탈북이요? 네. 저도 곧 떠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민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탈북 자금이 될 거야. 밤에 암시장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목걸이 팔 수 있습니까? 사진 보내주십시오.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건 영부인 것 아닙니까? 그냥 사시겠습니까? 5만 달러에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이제 준비됐어. 최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돕겠다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압록강 국경. 자세한 건 목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공연하고 리허설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밤 최민혁이 연락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평양역 화물 야적장. 검은 트럭을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10kg 이내.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돈, 여권. 그리고 하나 더. 미영이가 준 작은 음악 상자. 미영아, 너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을게. 금요일 밤 10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경호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갈게요. 지금 이 시간에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걸어갈게요. 가까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평양역 화물 야적장.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검은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최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조수석에 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의주입니다. 압록강 국경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합니다. 헤엄쳐서요? 아니요. 얼음 위로. 얼음이요? 지금 한겨울입니다. 강이 얼었습니다. 5시간을 달렸습니다. 새벽 4시 신의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트럭을 내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최민혁이 앞장섰습니다. 어둠 속을 30분쯤 걸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300m쯤 됩니다. 경비는요? 순찰이 돕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최민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5분 후 순찰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입니다. 일어나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기어가십시오. 소리가 덜 납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얼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거. 멈추십시오. 최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조심스럽게 다시 기어갔습니다. 20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대가 발견한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스쳤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다시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50m, 40m, 30m. 중국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0m, 10m.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올랐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순찰대가 강 중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살았어요. 최민혁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중국 브로커를 만나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마을에.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민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왔구나. 네, 왕 사장님. 돈 있어? 네. 제가 배낭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달러. 여기 있습니다. 왕 사장이 돈을 세었습니다. 좋아.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한국까지. 왕 사장의 집. 좁고 어두웠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있어. 서류 준비할 시간 필요해. 무슨 서류요? 가짜 여권. 그거 없으면 한국 못 가. 알겠습니다. 방 저기야. 밖에 나가지 마. 절대로. 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민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요?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왜요?
왕 사장을 완전히 믿을 순 없습니다. 돈을 받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긴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야. 중간이야. 둘째 날 오후 왕 사장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권 나왔어. 가짜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제 서울 가는 비행기 타면 돼. 언제요? 내일 아침. 베이징 공항에서. 알겠습니다. 왕 사장이 나갔습니다. 최민혁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제 안심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베이징까지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왕 사장이 깨웠습니다. 일어나. 차 준비됐어. 짐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운전사 외에 남자 둘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신경 쓰지 마.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빨리 타. 차에 탔습니다. 최민혁도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베이징은 남쪽인데 왜 북쪽으로? 운전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혁이 긴장했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순간 옆에 앉은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해. 뭐 하는 거예요? 왕 사장이 뒤돌아봤습니다. 비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좋은 거래가 들어왔어. 무슨 소리예요? 북한 보위부에서 10만 달러 준대. 너희 둘 넘기면 배신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최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남자가 칼로 찔렀습니다. 최민혁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혁 씨, 괜찮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외진 산길이었습니다. 내려. 우리는 차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최민혁은 다쳤지만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북한 놈들이 올 거야. 왕 사장과 부하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다친 최민혁과 둘이. 민혁 씨 괜찮으세요? 피를 막아야 합니다.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죠? 북한 요원들이 올 텐데.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한국. 대사관. 베이징에. 여기서 베이징까지 어떻게? 최민혁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베이징 한국 대사관입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탈북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지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단동에서 북쪽으로 30km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숨어 계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 씨 한국 대사관에서 구조팀을 보낸대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버티세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와요. 숲으로. 숨으십시오. 최민혁을 부축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북한 차량이었습니다. 여기라고 했는데. 없는데? 주변을 수색해. 북한 요원들이 주변을 뒤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발견하지 마. 북한 요원들이 10m 앞까지 왔습니다. 최민혁과 저는 나무 뒤에 숨죽였습니다. 여기 없는데? 더 찾아봐. 그 순간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검은 SUV 2대가 나타났습니다.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입니다. 멈추십시오. 한국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 문제예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중국 땅입니다. 당신들도 불법입니다.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설혜 씨, 최민혁 씨, 나오세요. 한국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최민혁을 부축하고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빨리 차로. 한국 요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한국 측이 막았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SUV에 탔습니다. 의무요원이 최민혁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빨리 베이징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쫓아왔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민혁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갔습니다. 민혁 씨, 괜찮습니다. 가보십시오. 대사가 나왔습니다. 리설의 시이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물과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배낭을 열었습니다. 미영이의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미영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미영아, 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못 부른 노래 내가 부를게. 3일 후 한국 정부 전용기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최민혁도 함께였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인천입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 한국이에요. 네. 우리가 꿈꾸던 곳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VIP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국정원 요원들이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경기도 안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리설의 선생님 리설주의 친동생이시죠? 네.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조사관이 놀랐습니다. 왜요? 큰 화제가 될 텐데요. 저는 리설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박소라. 박소라 씨. 좋은 이름이네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박소라 여 32세. 이제 나는 리설이가 아니야. 박소라야.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여기가 선생님 집입니다. 작았습니다. 평양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짐을 풀었습니다. 미영이의 음악 상자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미영아, 나 드디어 자유야. 내가 꿈꾸던 곳이야. 저녁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홍대 거리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타 치며 노래하는. 저렇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구나.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자유의 노래 카페. 들어갔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겼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기타와 마이크. 여기서 공연도 하나요? 네. 매주 금요일 밤에 오픈 마이크 해요. 오픈 마이크요? 네. 누구나 와서 노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하시겠어요? 저요? 네.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한다. 내가 원하는 걸. 금요일이 왔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0명쯤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픈 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 노래했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그냥 노래만 하는 사람.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 저요? 네. 올라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부르실 거예요? 자작곡입니다. 오, 자작곡이요? 제목이 뭐예요? 미영이를 위한 노래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에서는 3,000명 앞에서도 안 떨렸는데 왜 지금 떨리지? 아, 알았습니다. 그때는 가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새장 속에 갇혀있던 나. 내가 말했지 자유롭게 날아보라고. 이제 나는 여기 있어. 내가 못 부른 노래를 부르러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미영아 들리니? 내가 부르는 자유의 노래.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아.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감동적이에요. 진짜 좋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고마워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프로세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 진짜 좋아요. 또 오세요. 네. 고마워요. 그 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카페에 갔습니다. 오픈 마이크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미영이 이야기를, 자유 이야기를 3개월 후 카페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소라 씨, 정식 공연 해보실래요? 정식 공연이요? 네. 1시간 단독 공연이요. 저요? 네. 손님들이 계속 물어봐요. 소라 씨 언제 또 나오냐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생각했습니다. 정식 공연. 평양에서는 3,000명 앞에서 했는데 이제 10명 앞에서 떨리네. 해볼게요. 좋아요. 다음 달 금요일로 할까요? 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10곡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자작곡이었습니다. 최민혁도 연락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민혁 씨, 제 공연 와주실래요? 물론이죠.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꼭 갈게요. 공연 날이 왔습니다. 카페가 만석이었습니다. 30명이 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곡을 불렀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어. 차가운 강을 건넜어. 이제 나는 여기 서 있어. 자유롭게 숨 쉬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곡. 미영이를 위한 노래. 세 번째 곡. 압록강의 밤. 네 번째 곡. 새로운 이름. 1시간 동안 10곡을 불렀습니다. 제 인생을, 제 고통을, 제 희망을.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진짜 나. 가면을 벗었어. 이제 진짜 나야. 누구의 동생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 박소라. 곡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최고예요.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공연 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소라 씨 정말 좋았어요. CD 내실 생각 없으세요? CD요? 네.
이 노래들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생각해 볼게요. 최민혁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용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 서울. 커피를 내렸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평양에서는 늘 누가 준비해줬는데 이제 내가 다 해. 좋아. 점심에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네.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 오후 3시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카페에서 일주일에 3번 공연했습니다. 소라 씨 왔어요? 네. 오늘 손님 많아요. 다들 소라 씨 보러 왔어요. 감사해요. 저녁 7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곡을 준비했어요. 제목은 진짜 목소리예요. 기타를 들었습니다. 직접 배운 기타였습니다. 평생을 남의 목소리로 살았어.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시키는 대로 웃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 목소리로 노래해. 진짜 나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소라 씨, 저도 탈북민이에요. 정말요? 네. 작년에 왔어요. 소라 씨 노래 듣고 위로받아요. 고마워요. 언젠가 저도 소라 씨처럼 제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선 뭐든 할 수 있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미영이의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미영아, 나 지금 행복해.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33세 탈북 가수의 서울 생활. 오늘의 일상. 진짜 나로 살기.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탈북민 후배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리설주의 동생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의 인척이었습니다. 3,000명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제 저는 박소라입니다. 홍대 카페에서 노래하는 무명 가수입니다. 15명 앞에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모두 진짜입니다. 권력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운 목소리로, 가면의 미소에서 진짜 웃음으로.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라 씨 노래 좋아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밤 12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설이야. 아니, 소라야. 미영아. 내 노래 들었어. 정말 좋더라. 고마워. 자유롭게 노래하는 거 멋져. 너도 함께 부르고 싶었어. 나는 여기서 들을게. 계속 불러줘. 응, 약속할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가면이 아닌 진짜 얼굴로,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리설이는 죽었습니다. 박소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